시사평론가 장예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비트코인 꼰대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과 윤석열 전 총장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뜻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우리나라의 금융을 총괄하는 이 고위공직자는 국회에 나와서 젊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다. 어른들이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으로 여론과 함께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내부 정치인들로부터도 문배를 맞았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2030 세대가, 청년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몰려드는 것인지, 부동산 가격을 문재인 정부에서 올려도 너무 많이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월급을 아무리 따박따박 잘 받아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의 사다리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된 겁니다. 그 같은 본질적인 현상, 본질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그저 현상적으로 가상화폐는 나쁜 것이다. 젊은 사람들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따끔하게 혼내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권위주의적인 인식에, 이 인식이 아마 은성수 금융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전반적인 인식이겠죠. 많은 청년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었던 겁니다. 이런 발언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가 문을 닫을 수 있다면서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겁을 주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가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투자를 통한 소득세를 징수한다고 하는데, 아니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국민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지 않는데 세금은 걷어가겠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인 거죠. 바로 이런 안이한 인식에, 꼰대스러운 인식에 젊은 세대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가상화폐가 대단히 위험한 투자 수단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양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또는 이더리움 같은 공인된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준비를 착착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손 놓고 꼰대질이나 하면서 세금만 걷어갈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으니까 청년 세대가 아주 극심하게 반발하면서 이 기성 정치권들, 고위공직자들, 공무원들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수 없다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 대비되는 행보가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난주에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들 중에 일부는 블록체인 업체에서 종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코딩이라고 하죠.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업체 종사자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들을 만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대다수의 언론들은 제대로 짚어서 해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나서서 그 행간의 의미를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선 윤석열 총장이 이 젊은 스타트업 대표들, 그러니까 벤처 사업가들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들으러 왔습니다. 네, 내가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니라 들으러 왔다는 거죠.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이야기하느라 바빠서 정작 남의 이야기, 청년들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먼저 들으러 왔다고 하면서 신기술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20대들에게 또 30대 대표들에게 배우겠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청년과의 소통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가상화폐 등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게 블록체인 업체 대표의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상과 다르게 반전이 있었죠. 이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와 연동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잘 살려서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 지원책을 만들어야 된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기에 이 블록체인의 나쁜 면을 보고 범죄적인 측면만 보지 않을까 했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킨 젊은 세대의 눈에서 먼저 들으면서 이 부분의 장점을 살려서 이 시대적 흐름, 대세를 거스르지 않고 어떻게 그럼 이 블록체인을 우리 사회에 잘 안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소통이 되었다고 블록체인 업체의 대표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면서 젊은 사람들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비트코인 꼰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러한 입장입니다.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이 블록체인 전문가는 아니겠죠. 금융 전문가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 먼저 듣겠다. 그리고 신기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환영하겠다는 자세를 보인다면 젊은 전문가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달려가서 정말 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조언들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업체의 화상회의, 20명 넘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화상회의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참석하면서 젊은 세대의 청년 IT인들의 목소리도 듣고 자신의 생각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소통이라는 측면, 청년과 공감대를 맞추는 측면에서 여느 기성 정치인이나 대선 주자보다 한결 더 나아가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코딩 교육업체 대표도 만납니다. 코딩이라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뜻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영어를 무조건 배워야 했던 것처럼 기초적인 코딩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컴퓨터 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코딩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윤 전 총장은 이 초등 교육부터 공무원들도 일정 부분 코딩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전 이 부분 단순히 신기술의 친화적이다, 코딩을 널리 알리겠다는 차원을 떠나서 공무원 조직에게 긴장감을 불어넣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들이 뽑아도 너무 많이 뽑아진 그런 감이 있고요. 이 많은 공무원들 세금 받으면서 일하는데 일반 국민들, 평범한 회사 다니거나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시각으로 볼 때는 참 부럽다. 저 세금 받으면서 저만한 연봉과 복지와 노후연금까지도 받으면서 과연 정말 열심히 일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공무원 조직에게 코딩 교육을 전파하겠다?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나태할 수 있는 또 지나치게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이 시대에 걸맞은 일을 시키겠다는 그러한 메시지로 공무원 조직을 바짝 긴장시키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단순히 요즘 잘 나가는 젊은 IT 업체 대표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신기술의 흐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준 셈이고요. 그로 인해 문재인 정부와는 또 결이 다르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문재인 정부식 꼰대 시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반문 행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코딩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 조직을 긴장시키겠다. 마냥 공무원 조직에 친화적인 정책을 취하지만은 않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아마 검사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공무원 조직의 약점과 단점들을 잘 알고 있기에 신기술을 도입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을 통해서 공무원 조직도 경쟁을 시키겠다. 국민들 보기에 기준선 이하이지 않도록 단련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오늘의 팩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비트코인 꼰대가 아니다. 맞습니다. 꼰대라는 게 물리적 나이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말을 먼저 더 많이 하려고 하면 그 순간 꼰대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흐름, 새로운 트렌드를 마냥 거부하면서 일단 이건 잘못됐다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꼰대가 되는 겁니다. 반면 내가 먼저 당신들의 이야기를 일단 들어보겠다. 들은 다음에 판단하면 꼰대가 아니고요.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왜 이런 흐름이 생겼는지, 비록 단점도 있고 부작용도 있지만 이런 흐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눈높이를 맞추고 고민한다면 꼰대가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는 문재인 정부의 꼰대스러운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과는 다르게 청년 세대에게 매우 열려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앞으로 청년 세대와 소통을 더 강화하게 될 텐데 지금처럼 지난주에 만난처럼 청년들을 만나서 윤석열 전 총장이 메시지를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청년들의 메시지, 각 분야 다양한 형식의 청년들의 목소리가 윤석열 총장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지게 하는 그러한 전달자 역할을 한다면 꼰대 소리를 듣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과 또 정치인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를 들고 언론에서 해주지 않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